진료실을 찾은 한 중년 여성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은 이야기가 아직도 제 뇌리에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요즘 부부 관계가 어떠시냐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도 마세요.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 한번 잠자리를 갔는데 그마저도 정말 비참합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제가 이제 막 무언가 느껴보려고 하면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제발 잠깐만 움직이지 마. 그대로 가만히 있어. 숨도 쉬지 마.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분은 치밀어 오르던 욕구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남편은 그 짧은 순간을 참지 못해 사색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올라오는 욕구를 발산하지 못한 채 허공에 멈춰버린 아내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끝나버린 남편 사이에는 정적만이 흐릅니다. 남편은 미안함에 고개를 돌려버리고 아내는 김이 팍 새버린 채 허탈한 천장만 바라보는 이 비극적인 밤이 대한민국 중년 부부의 침실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내 이야기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계십니까? 절대 혼자만의 고민이라 생각하며 숨지 마십시오. 대한남성 과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 10명 중 3명, 즉 20-30%가 조루증으로 남몰래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 3명이 모이면 그중 1명은 반드시 이 고민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성의학을 전공한 여성의학 박사인 제가 남성분들이 어디 가서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던 그 일분의 저주 조루증을 스스로 극복하고 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비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닌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에 기반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훈련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침실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환희의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솔루션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망가진 자존감을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건강하고 당당한 성문화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것일까요? 조루증은 의학적으로 사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원하기 전에 사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본인이나 파트너가 괴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조절 능력과 심리적 괴로움입니다. 단 1분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10분을 하더라도 내가 멈추고 싶은 타이밍에 멈추지 못하고 원치 않게 끝나버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아랍 남성들은 사포로 문질러서 감각을 무디게 한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포를 쓰시면 큰일 나겠지만 그만큼 예민한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남성들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한 그곳의 살이 작은 스침에도 폭발할 듯 반응하니 차라리 굳은 살이라도 박였으면 좋겠다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자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뇌와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조루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너무나 뻔하게 들리겠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인 자신감 회복입니다. 조루증은 심리적인 요인이 7할 이상을 차지합니다. 과거에 파트너에게 핀잔을 들었거나 첫 경험에서 너무 빨리 끝내버려 당황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으면 우리 뇌는 관계를 가질 때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또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이는 사정을 촉진하는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 안 됐다고 해서 오늘도 안 될 것이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최고의 남자다. 나는 오늘 내 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걸어야 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유롭게 관계를 리드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충동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자신감으로 멘탈을 무장했다면 이제는 실전 기술 들어갑니다.
두 번째 비법은 파트너와 함께하는 고 앤 스톱 훈련법입니다. 말 그대로 갔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도중 사정감이 몰려오는 느낌을 1부터 10단계로 나누어 보십시오. 10이 발사하는 순간이라면 7이나 8 정도의 느낌이 왔을 때 과감하게 동작을 멈추거나 밖으로 빼는 것입니다. 이때 아내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편이 멈추었을 때 왜 멈추냐고 짜증을 내거나 재촉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며 가벼운 입맞춤이나 M으로 분위기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흥분이 완전히 시들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고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 번의 관계에서 3번 정도 반복하면 사정 도달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파트너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톱 앤 스타트 훈련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위 행위를 할 때 그냥 배설하듯이 끝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감각을 훈련하는 최고의 리허설 시간입니다. 혼자서 자극을 주다가 흥분도가 8단계에 도달하면 손을 떼고 멈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9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9단계는 사정 불가피 지점으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8단계에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흥분도가 사나 5단계로 떨어질 때까지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3회에서 5회 반복한 뒤 마지막에 사정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은 뇌에게 높은 흥분 상태를 견디는 법을 가르치는 탈감작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 사정 조절 스위치가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멈추는 구간에서 절대 사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쾌락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2분을 버텼다면 내일은 2분 10초를 버티겠다는 목표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돈이 들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처방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훈련을 하려고 해도 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1단계에서 10단계로 순식간에 점프해버리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보조 제품 활용법부터 남들이 잘 모르는 민간요법의 허와 실, 그리고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스로 훈련하는 심리요법과 행동요법을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서 이런 제품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손쉽게 예민한 감각을 조절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4번째 비법은 바로 국소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이나 스프레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남성 성기 피부의 감각을 일시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잇몸에 마취 주사를 맞으면 얼얼해지면서 통증을 못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기의 귀두 부분에 이 크림을 바르면 피부 표면의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줍니다. 급한 불을 꺼야 하거나 심리적 훈련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아주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조절입니다.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바르면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서 마치 내 살이 아닌 고무덩어리를 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쾌감이 없으니 발기가 풀려버리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쌀알 크기만큼 덜어서 가장 예민한 부위에만 얇게 펴 바르고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 전에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내거나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약 성분이 그대로 묻어있는 상태에서 삽입하게 되면 파트너의 질 내부 점막까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아내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나만 오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둘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비법은 조금은 기발하고 재미있는 민간요법과 도구 활용법입니다. 제 영상의 댓글이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콘돔 안에 휴지를 돌돌 말아 넣거나 콘돔을 2개 겹쳐서 착용한다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두께를 늘려 마찰 자극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휴지를 두껍게 말아서 기두를 감싸고 그 위에 콘돔을 꼈더니 천하무적이 되었다고 자랑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권장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휴지의 펄프 가루가 위생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고 이물감 때문에 파트너가 불편해할 수 있으며 콘돔이 2개면 마찰열로 인해 찢어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시중에 나와 있는 기능성, 두꺼운 콘돔이나 사정지연제가 안쪽에 도포된 특수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민간요법은 탄산수나 찬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갖기 직전에 소중한 그곳을 차가운 탄산수나 얼음물에 2분에서 3분 정도 담가두는 것입니다. 톡톡 쏘는 탄산의 자극과 차가운 온도가 신경을 수축시키고 일시적으로 얼얼하게 만들어 감각을 둔하게 해줍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히 검증된 치료법은 아니지만 찬물 샤워가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급할 때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도구들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 내 몸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몸 안의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6번째 비법은 바로 남자의 정력을 상징하는 근육 훈련, 즉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이 케겔 운동은 요실금이 있는 여성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조루증을 겪는 남성들에게야말로 이 운동은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습니다. 사정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신경의 작용뿐만 아니라 골반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 펌프질하듯이 수축하며 전객을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근육을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데 조루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 근육의 힘이 약하거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댐이 튼튼해야 물을 가둘 수 있듯이 골반 근육이 튼튼해야 사정감이 몰려올 때 꽉 조여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의 핵심은 정확한 부위를 찾는 것입니다. 엉덩이나 허벅지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뚝 끊어 보십시오. 그때 항문과 고환 사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조여지는 근육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 근육입니다. 평소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등 자세와 상관없이 이 근육을 꽉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요령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구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한번 조일 때 최소 10초 정도 지그시 힘을 주고 버티다가 천천히 힘을 뺍니다. 이것을 하루에 10번씩 5세트 이상 반복하십시오. 또 하나는 순발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1초 간격으로 빠르게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여 사정감이 올 때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티가 나지 않으니 출퇴근길 버스 안이나 사무실 의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하신 분들은 침실에서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사정하려는 느낌이 들 때 나도 모르게 근육을 꽉 조이면 사정 욕구가 쑥 들어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약물이나 도구 없이 내 몸 자체를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신감이 근육과 함께 차오를 것입니다. 7번째 비법은 실전에서의 전략, 즉 체위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선호하는 남성 상의 체위,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서 주도하는 자세는 사실 조루증 환자에게는 가장 불리한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려면 남성은 팔과 어깨, 허리에 힘을 주어 버텨야 합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면 뇌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곧 사정 반사를 촉진하는 신호가 됩니다. 몸이 힘들수록 더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 조절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자세를 바꾸십시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여성 상의 체위입니다. 아내가 위에서 움직임을 주도하게 되면 남편은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어 흥분도가 서서히 가라앉고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움직임을 감상하며 시각적인 자극을 즐기되 촉각적인 자극은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주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옆으로 누워서 하는 측이나 숟가락 자세를 시도해 보십시오. 서로 마주보고 눕거나 뒤에서 안아주는 자세는 신체적인 접촉, 면적은 넓지만 격렬한 피스톤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마찰과 정서적인 교감이 추가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 사정 충동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체력 소모도 적어 오랫동안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정감이 막 몰려올 때 잠깐 멈추고 체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일, 보호후퇴입니다. 체위를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애무를 섞거나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 아내 또한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침대는 씨름장이 아닙니다. 한 가지 자세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두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리듬을 찾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방법들, 자신감 회복, 고 앤 스톱 훈련, 스톱 앤 스타트 훈련, 마취 크림 활용, 특수 콘돔과 민간요법 케겔 운동, 그리고 체위 변경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종합 비타민을 먹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내 몸에 맞게 조합하여 나만의 필승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백약이 무효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방법들을 다 따라해봐도 여전히 1분을 넘기지 못하고 안에 볼 면목이 없다면 그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질환일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곳, 바로 병원에서의 치료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비뇨의학과에 가면 도대체 어떤 검사를 하는지, 먹는 약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맞으면 감각이 없어진다는 주사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라 불리는 수술은 과연 안전한지 의사의 관점에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두려운 여러분을 위해 미리 보는 진료실 풍경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민간요법과 훈련을 다 해봤는데도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손을 잡으셔야 할 때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비뇨의학과에 가는 것을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패배자가 된 기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병원은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고장난 부품을 진단하고 수리하는 정비소일 뿐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듯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비뇨의학과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병원에 처음 방문하시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원인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조루증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기 감각 자체가 선천적으로 너무 예민한 과민성 조루이고, 다른 하나는 감각은 정상이지만 뇌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심리적 불안이 원인인 시민성 조루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음경, 진동각 검사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미세한 진동을 주는 기계를 성기에 대고 어느 정도의 진동 세기에서 감각을 느끼는지 수치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 결과에서 남들보다 훨씬 약한 진동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당신은 과민성 조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각을 무디게 해주는 물리적인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감각 수치는 지극히 정상인데 빨리 끝난다면 그것은 시민성 조루입니다. 뇌의 세로토닌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수행 불안이 심한 경우로 이때는 먹는 약이나 심리 상담이 주된 치료법이 됩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엉뚱한 치료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간편한 치료법은 바로 먹는 약물 요법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로토닌은 사정을 지연시키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 약은 뇌 속의 세로토닌 농도를 급격히 높여주어 사정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체계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보통 성관계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복용하면 사정 시간이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까지 늘어나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지 혹은 내성이 생기지 않는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조루 치료제는 고혈압 약처럼 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온 디맨드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체적인 중독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약 기운으로 인해 약간의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관계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약 없이도 자신감이 생겨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먹는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트리믹스라고 불리는 자가 주사요법은 본인이 직접 성기 해면체에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바늘이 들어간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은 따끔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주사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정 후에도 발기가 일정 시간 동안 풀리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하고 나서도 발기가 유지되니 파트너가 만족할 때까지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본인 또한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발기력 덕분에 자신감이 상승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용량을 잘못 조절하면 발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에 철저한 교육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과민성 조루인 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시술은 바로 귀두 약물 주입술 혹은 필러 시술입니다. 이것은 예민한 귀두 점막 아래에 인체에 무해한 필러 제제나 진피 가루를 주입하여 도톰한 쿠션을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보다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 있을 때 외부 자극을 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술의 매력은 조루 치료와 동시에 성기 확대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석이조의 효과 때문에 중년 남성분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시술 시간도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짧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칼을 대지 않기 때문에 흉터 걱정도 없습니다. 주입된 약물은 시간이 지나면 일부 흡수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유지기간이 긴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살이 도톰해졌다는 시각적인 만족감이 자신감을 높여주어 시민성 조루까지 함께 개선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술적 치료인 배부 신경 차단술입니다. 이것은 귀두의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배부 신경의 일부를 외과적으로 절제하여 감각을 영구적으로 둔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조루 수술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것을 떠올렸을 정도로 많이 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추세입니다. 한 번 잘린 신경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고 드물게 신경통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신경은 재생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잘린 신경이 다시 이어지거나 주변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조루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은 다른 모든 비수술적 치료를 다 해봐도 효과가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술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득과 실을 따져본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충격파 치료나 자기장 치료 같은 최신 의료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골반 근육과 신경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 기능을 회복시키는 원리인데 약물이나 수술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무기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러니 제발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병원 문을 두드리십시오. 의사는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는 러닝메이트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법부터 병원에서의 전문적인 치료법까지 조루 탈출을 위한 모든 기술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흔들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될 수 있는 갈등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부부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남편이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치료에 성공한 뒤 그 행복을 평생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마지막 사부에서는 이 모든 기술을 완성하는 마침표 바로 부부의 소통과 관계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의 영혼이 교감하는 진정한 사랑의 기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식지 않는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술을 넘어 예술의 경지로 나아가는 성생활의 지혜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를 훈련하는 심리 기법부터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법, 그리고 병원의 전문적인 치료까지 조루증을 정복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인 무기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무기를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명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휘두르는 검객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함께 싸우는 전우와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면 그 칼은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자신을 베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열쇠는 바로 기술을 넘어서는 관계의 미학, 즉 부부의 소통과 연대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조루증을 자신만의 부끄러운 결함이라고 생각하여 아내에게 숨기거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부부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섹스는 혼자서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는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어야 하는 2인 삼각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한 명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남편이 빨리 끝나는 문제로 괴로워할 때 아내 또한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이 벽을 허무는 유일한 망치는 바로 솔직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만족을 못해라는 비난이나 나만 왜 이럴까 라는 자책은 독이 될 뿐입니다. 문제를 객관화하고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여 공동의 과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보, 내가 요즘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해. 우리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때 아내의 반응이 남편의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아내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을 때 절대로 핀잔을 주거나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남자의 성기능은 자신감과 직결되어 있어 아내의 실망스러운 표정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다시 해보자 라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100 아래의 정력제보다 더 강력하게 남편의 기를 살리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사정 조절 능력을 키워줍니다. 남편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명의는 의사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아내입니다.
또한 우리는 섹스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삽입에서 사정까지의 시간, 즉 피스톤 운동의 지속 시간만을 성행위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패배감에 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강박입니다. 삽입은 사랑을 나누는 수많은 메뉴 중 하나인 메인 요리에 불과합니다. 에피타이저인 전이와 디저트인 후희, 그리고 손과 입을 이용한 다양한 애무 그 모든 과정이 성행위의 본질입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사정이 빨리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것이 왜 실패입니까? 남자의 사정이 끝났다고 해서 여자의 섹스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성기는 시들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따뜻한 손길과 입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사정 후에도 멈추지 않고 아내를 꼭 안아주거나 손과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아내가 만족할 때까지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아내는 당신의 사정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려해 주었다는 그 사실에 더 큰 감동과 오르가슴을 느낍니다. 삽입 시간은 1분이었을지라도 사랑을 나눈 시간이 30분이라면 당신은 결코 조루가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행 불안이 사라집니다. 빨리 끝내면 어때? 다른 방법으로 만족시켜주면 되지 라는 배짱이 생기면 역설적이게도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사정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속여 몸을 고치는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삽입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삽입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20대의 성이 폭죽처럼 화려하고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라면 중년 이후의 성은 은근하게 오래 타오르는 숯불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강철 같은 발기력이나 무한한 체력은 없을지 몰라도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노련함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있습니다. 조루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훈련하고 대화하며 흘린 땀방울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접착제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침실 밖에서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내와 자주 스킨십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낮 동안 쌓인 친밀감은 밤에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성적 반응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로 풀지 말고 운동이나 취미 생활로 해소하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이라는 아름다운 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1부에서 4부까지 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조루증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인을 알면 두렵지 않고 방법을 알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조루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의 사용법을 잠시 잊어버렸거나 잘못된 습관이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내가 당신을 바라보며 여보 오늘은 정말 좋았어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황홀한 순간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걸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오늘 밤부터 당장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는 실천할 때 비로소 지식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신다면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밤은 똑같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그 작은 날개짓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태풍이 될 것입니다. 긴 시리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말 못할 고민을 가진 친구나 동료들에게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성의학 주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알차고 속 시원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